사법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던 서보학 교수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데 정말로 상고 이후서 20일 동안 혹시라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 내릴 경우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서보학 교수님, 제가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서울고법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보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보항입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하여튼, 할 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국민들이 정말로 놀라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라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법원의 압박을 넣기도 하고 무려 100만 명이 또 서명을 하고 이런 일이 네, 지난 며칠 사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자, 우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이런 이제 재판 연기 6월 18일로 연기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느끼셨겠지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자기들이 심판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선 것 자체가 민주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는 오만한 행태를 만행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들이 계속 국민들에 맞서서 그 사법농단을 부리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강한 비판과 저항 앞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민주 시민들의 어떤 정한 결기 앞에 결국 대법원과 판사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고법의 서재권 이제 형사7부 재판부는 혹시 대법원과 사전 협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면 뭐 공보관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제 보도 자료 같은 데서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가능성은 둘 다 있는데 저는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또 초반에 환송심이 보인 속도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중간에 이들이 생각을 꺾고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는 국민들의 워낙 저항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좀 놀랬을 것 같고, 그다음 지금 국회에서도 오늘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반격 앞에 저는 들이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이런 불같은 저항이 사법부가 이제 결국에는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서울고법으로 결정이 났다 이제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뭐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해서 왜 대법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선에 뛰어들어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는지, 또 거기 대법원은 14명 대법관이 합의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의 의사에 다른 대법관들이 두 분 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대법원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예, 우리 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합의체로서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은 실제로 이것을 조희대를 중심으로 시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법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라는 것이 있고, 이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렇게까지 함정을 파고
유력한 그 야당의 대권 후보를 자기들이 판결로서 날림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이 그 지지할 후보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흉계를 눈치 못 챌 것이다. 나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는 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들의 모략을 눈치를 채고 이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을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진압했다는 것이고, 혹시 제가 네네. 이제 잘 몰라서 일반인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 서울고법의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에서 다시 재판하라, 다시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 확실하죠. 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를 연기를 했는데 예,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면 이제 그거야말로 재판 간섭이고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짓은 대놓고 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대선 전에 그 이 고등에서 판결 나오는 그런 위험은 지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까지 갈 일도 없는 거죠. 이제 예, 다른 그렇습니다. 사건의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지금 뭐 5개 정도 재판이 있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에 지금 출석해야 되는 것도 한 대여섯 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또 당연히 대선 있을 후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예, 당연히 미루어야죠. 예, 미뤄야 되는 것이고, 예, 오늘 예. 고법에서 내놓은 이제 보도 공관실에서 알림 자료도 보면 뭐 대선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판단을 대법원이 했어야죠. 대법원이 이미 했어야 하고, 그러면 그리고 다른 재판을 다 대법원이, 중단을 해야 됐는데, 예. 아이고, 하여튼, 예, 뭐, 뭐, 대법원이 전적으로 이번에 대선에 개입해서 장난을 치려다가 저지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표님도 정말 고생 많이 아유, 하셨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셔서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도 했지만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이 네,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면서 의견을 그렇습니다. 표출하고 예. 논쟁하고 이런 짧은 시간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좀 교수님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뭐, 제가 국민들을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이 판사들, 특히 대법관들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국민들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밖에서 계속 우리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 조금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박 교수님과 저희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분노해 주는 것이 결국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서보학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보학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